저희도 사실 실무원 입장에서 헷갈리는데 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이가세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올해 이제 개정이 좀 많이 됐죠. 아, 많이 되죠. 네. 저희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업종별 부가율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네. 어떤 거냐면 매입 우리가 납부를 계산할 때 공급 대가에다가 10% 그리고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납부세액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이 납부세액에다가 계산할 때는 업종별 부가율이 곱해지는 건데 이 업종별 부가율이 올랐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에서 30%였는데 올해는 15에서 40%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납부세액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제가 유형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존부터 간이가세자였던 분들은 이제 유형 1번에 해당할 건데요. 유형 1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신규 사업자이시거나 혹은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행하는 게 의무입니다. 본칙적으로는 영수증 발행하시는 게 의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유형 2번이 사실상 이번에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겁니다.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는 대상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행하시는 게 원칙이지만은 근데 또 그분들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이렇게 해가 좀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는 원래 한 번 하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두 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케이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발행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신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혹은 8,000만 원 미만인 이 구간에 있는 사례 만약에 세금계산 발행한다. 그럼 예정신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좀 바뀐 점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간이가세자로부터 구입하는 이제 그 영수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금계산 발행하는 간이가세자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분들 간이가세자로부터 구입을 하는 경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좀 바뀐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섯 번째는 매입세 공제도 좀 축소가 됐어요. 아,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세액에다가 매입세액들을 공제를 하는 건데 네. 공제도 똑같습니다. 매입세액에다가 원래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것만큼 공제가 됐어요. 업종별 부가율이 15에서 40% 올랐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납부세액도 올랐지만 매입세액도 올랐으니까 결국엔 큰 차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이거를 일괄 0.5% 공제했다고 바꿔버렸어요. 네. 납부세액은 올라가는데 매입세액은 오히려 줄어들죠. 조금 억울한데요? 그래서 네. 기존의 간이가세자 분들도 오히려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점과 제조업에서 그 면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원래 면세는 부가세가 안 붙잖아요. 네. 그런데 부가세가 안 붙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제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공제 혜택을 더 줬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이가세자는 그거 외에도 좀 공제 혜택이 많다 보니까 간이가세자에 한정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이제 7월 1일부터는 삭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간이가세자분들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공제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곱 번째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도 축소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공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매출한 거에 대해서는 1.3%에서 2.6%를 공제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축소하겠다. 라고 발표했죠. 원래 음식점 숙박업은 2.6%에서 2%, 그 외의 업종은 1.3%에서 1% 이렇게 공제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일괄 21년 7월 1일부터는 1.3%
그리고 22년도부터는 1%로 아예 줄여버리겠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매일 세액공제도 줄어들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줄어드니까 생각보다 납부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이제 납부 의무 면제 부분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해당 과세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 납부가 0원이 됩니다. 이제 그게 2020년도 말까지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향이 돼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아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하나만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이, 간이가세를 판단할 때는 직전 연도 기준의 매출로 따지거든요. 네. 근데 이 납부 의무를 따질 때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 당해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로 따진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아홉 번째는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광업,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건설업이나 가스업 이런 것 추가됐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을 하실 때 내가 하는 업종이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라면 애초에 일반 가격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10번째로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일부 간이가세자한테 이제 추가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부분도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 과세자에게만 있던 가산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미수치 가산세, 혹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일부 생긴 구간이 있다 보니까 가산세도 같이 추가가 됐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저처럼 좀 많이 변경이 됐죠. 저희도 사실 실무 입장에서 헷갈리는데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능하셨던 분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인 유리할지 간이가 유리할지 체크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시면 세무사랑 꼭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추천을 받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저희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